자, 병인일주인데요. 이제 병인일주는 이제 뭐 자의 형상부터 청간동물 쭉 보면, 특히 청간동물 쪽에 보면 학당귀인, 문곡귀인, 효신, 탕화, 홍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주팔자든 간에 여러분이 인신사회를 받아, 제가 아까 슬쩍 얘기를 했어요. 인신사회 자오묘유, 자 인신사회 자오묘유, 그 다음에 진술충미, 이렇게 사왕생의, 그 다음에 왕의, 그 다음에 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인신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자기가 배웠던 어떤 일들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좌우묘유는 처음부터 자기가 잘 배웠던 그 기술을 습득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진술충미는 다양하다 그랬고요. 이건 올곧게 한 길 추구한다 그랬고요. 이거는 자기가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배운 바를 자기 직업으로다가 갖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인 일주들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말씀으로 딱 끊으면, 요거를 우리가 인신사회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신사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신사술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축은 축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신사술 그룹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칫해서는 이동수가 많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배웠던 것이, 그것이 나의 직업이라든가 삶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우연히 배운 것들이 나의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기 쉬운 사주들이에요. 팔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동수도 많고 삶이 조금, 쉽게 말해서 좀 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직업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인신사술 그룹들은, 특히 무슨 해수까지 넣으면 인신사회가 됩니다만, 인신사술의 그룹들은 어떤 특정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특정한 직업들, 어떤 자격증 중심의 직업들,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들, 이런 직업에서 대단히 아주 발전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실제 여러분 학교라든가 어떤 특별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인신사술 그룹들이 참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고 무관하진 않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처음에 전공이 이 다음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제분이라든가 옆에 사람들이 인신사술을 났으면은 하나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학과를 추종하지 말고 직업을 추종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학과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학과를 선택해서 직업을 추종하죠? 안 돼요. 그래서 농대를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정치학과를 나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거 만만의 콩떡이죠? 안 그래요. 의사도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공대를 나와도 사법고시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직업성이 어디에 와 있는가만 안다고 한다면, 우린 직업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학과부터 해서 직업을 하려니까 아이가 30대 40대는 전직을 하고 이직하고 퇴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병인 그룹을 우리가 인신사술이라고 놓고 본다면, 오늘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병인에 무슨 귀인이니 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일주를 보시면 12운성 포태로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바로 그 12운성 포태가 혀 끝으로다가 전부 다가 생을 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형적으로 설단생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병인이 됐던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대체적으로 입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류술업의 대명사를 놓는 사람들. 자, 제가 지금 구류술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류술업이 있고 여기에 반해서 구술업이 있어요. 구류술업은 9가지의 흐름새를 타는 이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류술업. 여기에 비해서 이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구술, 말로다가 업을 놓는 사람들이, 이거 전형적으로. 요 구술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제조업체 있죠. 각종 서비스업을 통해서 비제조업체의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다 구술업, 이렇게 의사, 변호사 뭐 등등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이 구술업은 뭐예요? 말로다 떡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류술업과 구술업을 여러분, 이 공부를 배우는 여러분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술업은 말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 구류술업은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이 일주들은 설단생급이라 구술업에 또는 구류술업에 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뭘로? 교육으로 들어와 있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유약한 면이 있어요. 일찍 생을 깔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선생님 일지가 저는 생을 났는데 전혀 저 주간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후를 났다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은 뭘로 났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로광으로 와 있죠. 식상이 로광인 사람이 불분명하겠어요? 이거 장생을 났지만 불분명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쥐고선 움직여야 되는 호기심의 대명사들이라고요. 내가 1등이어야 되고 타인을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마음이 동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형적으로 편인이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서 성격 자체가 어때요? 딱딱 풀어지지 못해 부안내동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니까 여기는 기후일주는 같은 장생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공망인가요? 공망체계를 보면은 여기는 기토니까 유를 극하는 것이 묘지요. 인묘, 즉 관이 공망이더라. 관이 공망. 여러분 식상이 로광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관을 치지요. 어차피 치게 돼 있어. 관 그따위 의식 안 해. 그러니까 뭐 얽히고 설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명이라고 한다면 특히 남편에게 뭐 이렇게 뭐 공격 이러지 않아. 다시 얘기해서 내 꼴리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일탈된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기분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가 강하죠.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은 공망이라도 이 사람 공망은 보니까 병이니까 인오술이죠. 병하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죠. 술이 왼쪽에 있죠. 술해더라. 술에는 한때 식상이 공망이더라. 그렇죠? 물론 순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수레가 공망이더라. 일단 말이에요. 수레가 공망인데 수레는 어떻든 식상이 공망이고 식신이 공망이더라. 여러분 식상이 공망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식상 공망인 사람들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식신이 공망이잖아요. 우리가 혹시 십성공망에서 식신공망 배우셨죠? 식신공망이면 무사안일의 사주들이에요. 어떤 일이 그냥 내 힘 안 들이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부안해동 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게 술, 식신이고 만약에 상관이 공망이면 어때요? 상관공망 기고만장이야. 그러니까 비겁이 자 이제 겁재가 그럼 기고만장이에요. 상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도 말이죠. 사흉신이 공망이 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사길신이 공망으로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소극이야. 무사하고 안일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 일주들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유약하다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장생을 깔고 식이 공망에 들어와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런 형상이 들어와 있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람들은 수레의 천문이 공망이기 때문에, 수레가 우린 배우셨어요. 천라지망에서 수레는 자수의 양문 앞에서 변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이 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부양하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공부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요 식상은 감성계예요. 감성계가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감성계가 너무나 좋은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식상이 감성계로 너무 좋은 쪽으로 발달하면 나를 제어하는 관성이 말을 잘 안 들어. 베푸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근데 끊고 맺음이 어때요? 불확실해요. 사람 착해 안 착해요? 동정심 많고 희생봉사 정신이 있고 나를 베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건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생이 너무 좋은 쪽으로 들어온 식상이 들어오면 관을 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식상은 감성계가 너무너무 발달하면은 무엇이 발달한다고요? 설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인일주가 무슨 약속을 하지요? 그럼 잘 지키질 않아.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식이 생좌 생궁에 들어와서 그래요. 식이 생좌 생궁에 들어와서 장점은 뭐예요? 대단히 사람은 착하고 좋고 인정이 많은 사람. 그럼 우리가 육친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생이 식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죠. 그렇죠? 자식은 현달해요. 이 병인 일주의 여명들은 자식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자식이 성공해요. 성공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육친을 보죠. 심리적 관점으로 보면 어땠다 그랬어요?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식이 생자 생공에 놓이면은 쉴까요? 안 쉴까요? 쉬질 않아요. 반드시 일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식이 생자 생공에 들어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치나요? 관을 쳐.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팔자들이야. 그럼 대체적으로 남편 복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기유라고 보자. 여기 생으로 들어와 있죠? 식이 전부 다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로광으로 들어와 있고 생에 놓여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일찍부터 하시지만은 남편의 덕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그 외부에서 볼 때는 너처럼 당신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의 지금 사주팔자잖아요. 그렇죠? 너의 운명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별개의 얘기예요. 자, 이렇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생자 생궁에 놓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활발하게 일을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비견을 보니까, 비겁도 보니까 또 화토동법에 의해서 그렇죠? 병이 인에 놓이게 되면 똑같이 생에 놓이더라. 생좌 생궁에 놓이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비겁이 여기 보니까 생좌 생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제 자매들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상당히 유정한 관계로 들어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생자생궁이고 식이 생자생궁이죠. 이 사람은 모질지 못해. 절대 모질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부하내동하고
부화내동하고 지금 달콤한 말에 잘 속아. 부화내동에 감은 이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가 어떻다 그랬어요? 귀가 이박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박은 귀 이자를 써서 이렇게 박자, 아주 얇은 박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이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박인데 귀가 이박이란 얘기는 우리 순수 한국말로 보면 팔랑귀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자기 주관이 분명치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겁이든 식상이든 이렇게 장성에 들어가면 사람은 좋고 형제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우린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편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인성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인성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간목이 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록좌의 생궁이다. 그럼 이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탤런트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고 그렇죠? 모친의 동태는 어떻게 돼요? 대단히 유정한 거예요. 모친이 공부에 관련해서 대단히 인품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어머니의 도움이 상당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인이 걸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쪽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 심리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라고요? 직장,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교육, 이 모든 것이 이런 쪽에서 성공하는 사람, 오리지널 사업가로 놓기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지가 무조건 인성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효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효자는 올빼미 효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 올빼미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먹이를 받아 먹다가 늙어서는 부모를 쪼아 죽인다 해서 불인지조. 그래서 동방의 이 효 올빼미는 불인지조이기 때문에 동방 불인지조 이렇게 우리가 악조로서 평을 하고, 그래서 이 효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남명에게 일지의 효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배우자 궁, 처궁, 처성에 인성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인성과 재성이 극설의 관계로 놓여 있으니까 고부 갈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인성, 배우자 궁에 인성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관성의 자리에 관성이 누고 보니까 이번에는 관을 종합니다. 관성은 당연히 보니까 관은 뭘로 되어 있나요? 수예요. 그렇죠? 수도 임수와 개수가 있더라. 여러분 이미 인에 오게 되면 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민이 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병으로 들어가고, 개수가 인에 들어가면 개인은 뭘로 들어온다? 목욕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욕. 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은 누구를 기준으로 볼까요? 제일 먼저 여명을 기준으로 보면 나한테 육친의 관점에서는 남편이더라. 남편이 병하고 목욕에 들어서 병은 12신살로 보면 역마더라. 그렇죠? 역마나 병이나 목욕에 들어온 남편이 바람직한 남편일까요? 아니야. 한마디로 뭐예요? 한량기가 있는 수완가의 남편이야. 그러면서 병에 목욕을 났으니까 어때요? 생긴 게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한량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가끔 들어와서 자식 하나 낳아주고 밥 얻어 먹고 또 돌아다녀 들어오고, 뭐 돈 좀 가끔 던져주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남편이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관이 목욕에 들어오면 여자들이 연애할 땐 참 좋아요. 연애도 좋다고 멋있게 생기고 한량이고 잘 쓰고 스케일 크게 보이고. 근데 실제 결혼하면 어때요? 별로야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선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수완은 있지만 한량기가 많은 덕분에 병인의 일주들은 남명으로 인한 고통이 따라요.
자, 남편이 병, 역마를 놓으면 가주가 누가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팔자소관이 그렇게 편치가 않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입장을 봤다고 한다면, 관이, 이번엔 심리예요, 심리. 관이 역마병, 나야 이제. 내가 관이 역마병으로 들어와 있어. 하나의 직장이 만족이 될까요? 잘 안 돼. 직업이 많아. 이것저것 직업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인은 공부는 잘해. 공부를 좋아해. 근데 이게 사주팔자가 이제 우리가 나머지 3주를 봐야 되지만 대운과 더불어서 인성이 유기하게 잘 들어있으면 공부해서 진짜 성공한, 목가통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설단생금으로 그렇지 않고 헛방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다른 일 뭐 한다고 소소한 자유업 한다고 말이죠. 그냥 돌아다니다가 팔자 고생하는 사람들이야. 왜? 편인이 들어와서 식을 치게 돼 있는 사주들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곤곤해져요.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자, 일단 또 관성을 우리가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남명, 그렇죠? 자식이 병목욕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토 식상이 생자 생고인이 어땠어요? 현달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량기를 낳네?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 덕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일찌감치 멀리 보내라. 멀리 공부시켜라. 인, 신, 사에서 인의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 유럽. 신은 북미, 사는 저 호주, 뉴질랜드, 해는 일본, 동남아. 그쵸? 그래서 일찌감치 보내라. 자식하고는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부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병진의 주가. 병인이? 병인의 주가 부부가 있어요. 병인이? 네. 그거는, 시까지 똑같아. 글쎄, 그거는 뭐야? 공망이 순중공망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자식은 부딪히게 되겠지만, 자식은 똑같잖아. 자식은, 그런데 자식은 요, 엄마 있죠, 엄마. 네. 엄마 사주를 쫓아가. 엄마 다. 그럼 엄마 사주를 쫓아가면 반드시 성공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을 낳죠. 그렇죠? 인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인 속에 무토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일찍 유학을 보내고 집을 떠나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떠나지 않게 하더라도 자식은 대체적으로 성공한답니다. 식이 생자 생공에 인에 놓이면 자식이 망신 당하는데 보니까 비겁이 인을 보고 있죠. 비겁 망신이죠. 비겁 망신이면 대체적으로 내가 잘 아는 친구 그룹들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인성이 도화로 들어와 있네요. 인성 도화 있죠. 그렇죠? 인성 도화 무통이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탈이 날 수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신 과숙은 보니까 축에 들어와 있고요. 자, 축에 들어와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인과 축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인, 무, 병, 갑이 있고, 축은 축, 개, 신, 기가 이렇게 있죠.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합이 돼. 그래서 미인이 되었던, 그 다음에 오해가 되었던, 죽인이 되었던, 축인이 되었던 전부 다 뭐예요? 요 미인은 미인 때문에 오해를 사서 다 죽여버렸잖아.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미인이 오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됐어요. 응? 왜? 지장간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암합으로 들어와 있어. 요 세 개가 대표적이 되니까 여러분, 미인이 오해를 받아서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지장간이 암합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뭘까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축토, 과수군에 뭘로다가 일탈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운에 반드시 과숙, 과숙은 홀로 자고 홀로 돼서 뭐 홀로 되는 일생이라고 하는데 대개 일탈의 기운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사의 보니까 이 사가 보니까 이 사가 망신의 사와 더불어서 고신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럼 남명의 입장은 아까 그랬어요. 제가 센 직업을 놓는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 간다. 수험생이면 앞으로 간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된다? 진짜 망신 뜨는 거예요. 고신 홀로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병인 일주를 가지고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오늘 이 병인 일주에 특별히 이러한 그룹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생명의 충과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욕사의 충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이해가 되셨으면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인 일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하세요. 아까 생명의 충에서 딜흉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자, 생병충에서 다시해서 이 생과 병, 생병의 충이에요. 네, 생병의 충이에요. 그렇죠? 이 생병의 충이라는 것은 병인은 보니까 생을 낳더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신금 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병신은 뭐예요? 병이잖아. 그렇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병의 충이라고 한다. 인신의 충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충이 되면은 나쁘다.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충과 충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다 이런 뜻이고 형은 무슨 뜻이에요? 형은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형무소잖아요. 형무소에는 빈 게 아니라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충이 들어오면 채우려고 그러고 욕심부리다 깨지고 형이 되면 어떻게 해요? 깨려고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 사람은 인신의 충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인신의 충이 들어오면 무언가를 이 사람은 채우려고 하더라. 채우려고 하는데 인신의 충은 생병의 충은 길인 경우에 흉인 경우인데 길인 경우에는 센 직업. 자, 인신사술 그룹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그룹은 쉽게 말해서 센 직업 인신사술 그룹이에요. 직업들. 요 직업은 반드시 합격이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수험생들 있죠. 수험생도 합격이 들어오더라. 근데 흉으로 들어오더라. 요런 직업 말고 일반인들이 있죠.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뭘로 들어온다고요? 인신사술이 전부 다 흉으로 들어올 때 그야말로 뭘로 들어온다고요? 인신이 충으로 들어오니까 반드시 깨져버려요. 깨진다고. 뭐 깨져? 금목상쟁이라 뼈가 깨지거나 요런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해 가을에는 먼 거리 여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인신의 생명의 충이다. 그 생명의 충은 장단점을 보듬고 있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